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큰 상승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금요일에 고용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이슈로 하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용이 좋지 않으면은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패드와치는 9월달 금리 인하를 거의 90%로 예상하고 있고요. 8월에 FOMC 회의는 없고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었다. 그럼에 따라서 미국 주식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는 것이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9월달은 8월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2달여가 남아있다는 건데 그때까지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9월에 실시되고 난 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재료 소멸로 엄청나게 큰 하락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건전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8월과 9월의 금리 인하 전에 약간의 조정을 조금 준 다음에 금리 인하와 함께 연말 11월까지 라스트 슈퍼 불장이 실시되는 게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공포지수는 다시 그리드로 복귀. 푸덴콜옵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73이죠. 증시가 올랐는데 푸덴콜옵션이 더 올라갔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표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이 발표됐죠. 중소형주의 희망, 그리고 어제는 나스닥의 희망이었던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가 또 호조로 나왔는지 4시간 봉을 봤을 시 172달러까지 올라줬다가 현재는 약간 내려온 168달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봤을 시 현재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떠버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 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를 실적 전에 사서 실적이 나오고 난 후에 급등을 하길래 매도를 하였습니다. 왜냐? 실적분만 먹으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볼린저 밴드 둥둥. 많이 봤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상승. 메타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상승.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팔란티어가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팔란티어도 볼린저 밴드 둥둥.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 실현해야죠. 실적 전에 샀기 때문에 이미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매도 안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이니까 다시 팔란티어가 힘을 모아서 가는 경우에도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가겠죠. 여기서는 뭐 당연히 매도 자리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력이 현재 8월에 리밸런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뭐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누구보다 이 차트와 돈에 빠삭한 사람들인데 자기의 물량을 효율적으로 개미들한테 넘기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주가를 내리면서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올리면서 넘기겠습니까? 당연히 올리면서 넘긴다. 세력은 현재 리밸런싱 중이다. 주식의 고점에서 저항이 아무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주가를 올리는데 쓰는 돈보다 아무도 없는 구간에서 주가를 올리는데 쓴 돈이 훨씬 적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주가를 우주로 보내버리고 효율적으로 개미들한테 넘겨주면서 현재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이 빨간색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주면서 그리고 21선도 다시 복귀해주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랐는데 여전히 나쁜 흐름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일단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조정은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 고점은 넘겨주고 다시 한번 이 블랙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저는 나스닥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더 시저의 가족들은 이미 여기서 최고점에서 TQ의 최고점 프리장이었을 거예요. 93달러. 차트에 없네요. 차트에 없는 부분에서 일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매수를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고요. 살려면은 최소 어제 샀어야지. 이제 와서 다시 TQ를 산다. 요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매매법이에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올라서 이 캔들을 넘어서 주면은 그때 또 부분 매도하는 거예요. 작전은 변함없습니다. 오르면은 팔고 쳐내리면은 산다. 다만 이 쳐내리는 구간이 좀 더 쳐내리길 바랬었으나 생각보다 그 조정의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진 것뿐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도 이 죽음의 라인이라고 설정해 놓은 236달러 부근, 요 부근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면서 일단은 횡보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 것인가. 속슬 채널의 하단이었던 22달러 부근, 채널의 하단이죠. 요 부근을 지켜줬다는 것은 조금의 횡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려면은 속슬이 25달러 라인 이 보라색 선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보는 게 좋으며 테슬라는 극적으로 연장된 삼각수렴의 하단까지 복귀를 해줬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8월에
조정장이 좀 세게 온다고 하면은 더 이상 테슬라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나 그런 섹터의 완벽한 대장주들을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고, 테슬라는 그냥 저점에서 담은 물량만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르면은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추세가 좋지가 않다. 남들 갈 때 못 가는 종목은 남들 못 갈 때도 못 가고, 남들 갈 때도 조금밖에 못 가고, 남들 조정받으면 크게 조정받고, 남들이 나가리 되면은 완전 나가리가 된다. 애플 추세가 안 좋아요. 21선 꺾이기 시작했고, 추세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지가 않다. 슈퍼 트렌드로도 셀이 떠버렸다. 슈퍼 트렌드 셀이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약간의 더 하락 뒤에 기술적 반등이 온다. 이때도 약간의 더 하락 뒤에 기술적 반등이 온다. 그러면 요번에도 약간의 더 하락 뒤에 기술적 반등이 오겠죠. 지지선은 197달러가 오기 전까지는 애플은 굳이 이 상황에서 사지 않겠다. 모아가는 매매도 하지 않겠다. 모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큰 조정이 왔을 시 차라리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를 모아가는 게 다시 한번 반등이 왔을 시 그 반등의 폭도 더 클 것이다. 애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사요나라.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도 GDXU, 금광 3배죠. GDXU를 어제 좀 매도를 하였는데 조금 빨리 매도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골드는 GDXU를 매매하더라도 골드 원차트를 봐야 됩니다. 골드는 횡보 중이다. 이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상승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거죠. 그리고 파란색 선 그거 맞죠? 박스권 하단이 다시 오면은 매수를 하고 상승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스윙 단기 매매가 유효한 상황.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같은 경우는 저는 금요일에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빅스는 저점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며 오르면은 오르면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증시의 조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만 해야 됩니다. 오르면은 무조건 매도. 왜냐? 우리는 유빅스를 매수했기 때문에 장기 우하향 원지수인 빅스로 기준을 잡고 이 빨간색 선에 다시 한번 빅스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고, 빅스가 튀면은 매도를 한다. 그러나 유빅스 같은 경우는 장기 우하향이기 때문에 똑같은 빅스가 이 부근으로 다시 내려온다 한들 유빅스는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튈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한다. 테더입니다. 코인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테더를 확인해야 됩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이틀간의 코인의 상승에 약간 제동을 거는 상황,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 21선이 약간 상승으로 틀고 있어요. 그러면은 테더가 오늘이나 내일 밤에 추가적인 하락이 와도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테더의 차트를 보고 테더가 약간의 좀 지지를 받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의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트코인을 지난주 말에 저점에서 담았다 하더라도요. 그나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21선을 이탈해주면서 코인장이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약간의 희망은 있는 모습. 비트코인의 상승기에 비트의 도미가 내리는 것은 다른 코인들로 자금이 분산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은 가져볼 수가 있다. 그거 들었죠? 검정색 선 60.3% 부근. 아무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도 여기가 한계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있고 지지라인까지는 근처도 안 왔었네요. 저항 라인은 21선 117K, 여기가 근본의 비트코인의 저항입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전체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율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대장은 이더리움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도미넌스가 직전 고점을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다시금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시기.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제 이더리움의 턴이 온 거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좁아질 거고 시간이 가면은 이 라인에서 응축된 매물대들이 방향을 정할 것이다. 저는 그 방향이 왠지 상방이 아닐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8월, 9월은 모든 자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을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시했었고,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 좁아지면서 약간의 더 상승을 하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분할 매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들이 흥분하고 박수 칠 때 저는 절대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코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기술적인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저항 라인은 201선 내려오고 있잖아요.
200일선 내려오는 3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뭔가 이상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 다음 솔라나잖아요. 솔라나가 200일선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도 저항 라인은 24만 6천원, 21선이 저항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고 평단이 낮은 물량만 갖고 있는 상태로 보정을 기다렸으나 막상 또 조정이 오면은 그것 또한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모든 주식을 현금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어쨌든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진 않은데, 한번 조정이 와주고 높아진 현금 비중을 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상승.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더 오르면은 또 분할 매도를 실시한다. 주가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5분 뒤, 1시간 뒤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매매 스타일, 우리의 잃지 않는 매매 스타일은 우리의 손가락을 잘 단속만 하면은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장세는 여전히 홀딩하는 물량을 담을 필요는 없으며 빠르게 매매하는 단기 단타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안드로메다 라인을 넘어간 이 부근에서는 굳이 경거망동하면서 호들갑 떨면서 홀딩하는 물량을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